자, 우리 빅데이터 기사의 1과목인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의 첫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은 크게 4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 빅데이터의 가치, 데이터 산업의 이해,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4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산업의 이해를 제외하고 우리 3개의 소제목 파트는 우리 유사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ADP와 ADSP의 공통시험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제된 빅데이터 분석 기사 2회와 3회의 문제를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ADP와 ADSP 문제의 기출 유형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과목인 빅데이터 분석 기획의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의 파트에서는 전체 1과목 20문항 중에서 2문제 또는 3문항이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고, 전체 1과목에서 비중은 10%에서 15% 사이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트에서 반드시 출제 유형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득점해야 할 파트가 바로 빅데이터의 개요 및 활용 파트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의 개요 및 활용 중에서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정의인데요. 데이터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로서의 존재론적 특징과 자, 이와 같은 데이터가 모여서 상호 비교 속에서 우리는 추론하게 되고 또는 예측하고 전망하게 되는 목적론적 특징, 즉 당위적 특징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홀로 있을 때는 중요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 꼭 오답 보기로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의 2가지 특징이 갖게 되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자, 데이터의 객관적 사실로서의 존재론적 특징은 2가지 형태의 데이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를 구분하게 돼요. 자, 우리 먼저 정량적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보게 되면요. 자, 정량적 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는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자, 밑에 보시면, 자, 수치와 도형, 기호로 표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정량적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정성적 데이터라는 것은 사용자의 경험, 구매 형태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고, 자, 그 데이터는 언어와 문자 등으로 표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유형으로 구분을 하자면, 자, 정량적 데이터는 정형과 반정형 데이터로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고, 자, 정성적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량적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하는데 난이도가 훨씬 정성적 데이터보다는 훨씬 낮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적론적 특징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가 여럿이 모여있을 때 그 바탕을 기반으로 통해서 어떤 가설, 어떤 문제를 추론하고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우리 목적론적 특징이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우린 크게 데이터 구조 형태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또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반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세미의 의미입니다. 우리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정형 데이터라는 건 어떤 정형 의미이냐? 자, 여러분 엑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 스프레드시트가 바로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의 특징은 뭐냐면 비정형 데이터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의 스키마 지원 여부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스키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구조나 어떤 제약 조건을 기술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하게 되고, 예를 들자면 우리 쇼핑몰에서 어떤 예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약을 통해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만약에 금액이라는 부분은 우린 수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테이블을 작성을 할 때, 금액은 수치형으로 만들어줘. 이와 같은 제약 조건 모두 다 스키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형 데이터인데요. 자, semi-structural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정형 데이터는 스키마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하지만 반정형 데이터는 이 스키마를 대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열에 그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형과 반정형 데이터의 특징을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제가 좀 전에 한 행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응용 프로그램에서 잘 구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파싱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특징을 있는 것이 바로 반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반정형 데이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공 데이터, 그래서 개방이 돼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오픈 API라고 하게 되죠.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데이터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보시면 JSON이란 파일을 아마 쉽게 보시게 될 거예요. 물론 그거 말고도 CSV 파일도 있고 TXT 파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정형 데이터가 JSON인데요. 한번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그러면 데이터 형태가 한 행에 그 데이터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한 행에 내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ML도 그렇고 우리 그 사물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센서 데이터, 웹 로그 데이터 모두 다 반정형 데이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여러분 비정형 데이터 많이 하시잖아요. SNS에서 하는 텍스트 문자 같은 거 다 모두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데이터의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요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후반부에서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데이터 구조 형태에 따른 세 가지 분류가 다시 한번 설명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저장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첫 번째가 RDBMS, 두 번째가 NoSQL, 마지막이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RDBMS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정형 데이터 설명드렸듯이 행과 열로 구성된 스프레드시트를 생각하시면 되고, 해당되는 제품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라클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또한 MS SQL, MySQL 다 모두 RDBMS, 즉 행과 열로 구성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NoSQL은 뭐냐면 SQL이 아니다는 의미가 아니라 Not Only SQL입니다. 자, SQL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과거에는 SQL이 굉장히 시장이 커졌죠. 하지만 멀티미디어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반정형 어떤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원활하게 저장하고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NoSQL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SQL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RDBMS에 비해서 훨씬 큰 대용량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분산 저장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oSQL 또한 RDBMS 분산 파일 시스템은 다시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분산 파일 시스템인데요. 자, 분산 파일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바로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윈도우 시스템에서 C나 D 드라이브에 가게 되면 각각의 드라이브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산 파일 시스템이 이보다 더 큰 대용량의 파일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자,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은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분산을 저장하게 되잖아요. 분산 저장하게 되는 누가 관리자가 필요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걸 네임 노드라 하게 되고, 실제 저장하는 걸 우리는 데이터 노드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와 같은 분산된 저장 시스템이 바로 분산 파일 시스템이고, 대표적인 게 바로 하드베 HDF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딱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RDBMS의 도구가 어떤 것들, 제품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oSQL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 걸 아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NoSQL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몽고DB, 카산드라, HBase와 레디스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3회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카산드라와 관련이 있는 데이터 저장 방식을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ADP와 ADSP 공이 출제됐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대로 이 문제를 따와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3회의 문제에 출제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RDBMS, 2번 NoSQL, 3번 HDFS, 4번 SQL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카산드라는 대표적인 NoSQL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은 이미 출제 유형 또는 형태가 이미 다 노출이 된 상태이고,
기존 문제 은행 방식을 통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반드시 학습을 하고 득점해야 할 파트가 바로 우리 빅데이터 특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